여러분, 도시바를 잘 아시죠? 일본의 대기업 중에 대기업,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도시바가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분해된 것은 아니지만 상장이 폐지가 되고요. 그것도 1949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74년 만에 상장 폐지가 됐고요. 148년 만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도시바 이렇게 말하면요. 칼라 텔레비전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 1960년에 만들었거든요. 프레시 메모리는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노트북도 말입니다. 도시바가 1985년에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도시바 노트북을 써봤을 거고요. 1980년에 만드는 플래시 메모리도 써봤을 겁니다. 칼라 텔레비전은 1960년에 최초로 생산해서 아마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도시바가 우리 돈으로는 18조, 일본 돈으로는 2조 엔에 일본 산업 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인수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요. 변화하지 못하면 누구든 예외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도시바는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했거든요. 반도체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일찍 깨쳤으면 지금의 삼성이 안 되고요. 도시바가 삼성 규모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에 대한 어떤 적응도 하지 못하면서 결국 말입니다. 도시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다시 권토중래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은 시장을 호령하고 있지만요.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마찬가지 도시바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반도체만 하더라도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요. AI 반도체 엄청난 어떤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가 AI 반도체 개발하겠다고 전부 난리잖아요. 여기다가 고대역 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쟁이 심화될 거고요. 이 경쟁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저는 다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을 진출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 현대자동차가 먹을 수도 있다 이런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사드 보복과 함께 산업 규제를 시작을 하면서 현대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이겨냈거든요. 중국이 없이도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를 유지할 만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탓이죠. 저는 현대자동차의 교훈을 반드시 일깨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충돌이 그만큼 커질 거고요. 미중 충돌 안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펑펑 썰어지는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요. 도시바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현대자동차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도시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요. 시대의 변화가 중요하고요. 이 국제 간의 역학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기업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하고 그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